한글요? 왜 하필 한국어를 배워야 하죠? 일본 항공 10년차 승무원 이시카와 유리. 그녀에게 날아든 충격적인 통보였습니다. 내년까지 한글을 못 배우면 승진 탈락입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글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도쿄 하네다 공항. 오늘도 저는 파란 유니폼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 유리, 일본 ANA 항공 10년차 국제선 승무원이죠. 그런데 이날 아침,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리 씨 축하해요. 글로벌 승무원 마스터 자격 시험 대상자에 선정됐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최고 등급 승무원 자격증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순간 들린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한국어 읽기와 쓰기가 새로 추가됐어요. 한국어요? 왜 하필 한글인가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이시카와 슈이치, 70대 은퇴 공무원인 아버지는 어린 시절 제게 항상 말했죠. 한글은 단순하고 천박한 문자야. 우리 일본어의 깊이를 따라올 수 없어. 아버지의 서재에는 한국 관련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나갈 때면 인상을 찌푸렸죠. 유리야, 너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어만 잘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한글은 그저 멀고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하는 건 뭔가요? 국제항공협회에서 한국을 아시아 최대 항공시장으로 지정했어요. 한국어가 이제 필수 언어가 됐다고 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계 3대 항공시장에 한국이 포함됐다고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콘텐츠 붐과 한국의 의료, 관광 산업 성장으로 외국 승객들의 한국 노선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이제 하늘길의 중심은 한국이에요. 팀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죠. 왜 하필 한글이어야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문자를 제가 배워야 한다니요. 하지만 커리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시험에 달려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지? 한글을 배운다고 하면 분명 실망할 거야.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남편 타케시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만두는 게 어때? 다른 회사도 많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인생이었거든요. 난 이걸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신주쿠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찾아 등록했죠. 비싼 수강료를 내는 순간까지도 억지로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학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교실에 앉아 있으니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민정 선생님, 30대 초반의 한국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한글의 세계라니. 과장된 표현 같았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요?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입술, 혀, 목구멍 모양이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자음들은 실제로 발음할 때 우리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입모양을 본떠서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발음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발음해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기역을 발음할 때 혀뿌리가 목 뒤쪽을 막더군요.
이건 세계에서 유일한 과학적 문자 체계예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단순하고 천박한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교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타케시가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보다 복잡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방에서 교재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분명 비웃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손은 저절로 한글을 따라 썼습니다. 왜 이렇게 쓰기 쉬운 거죠? 일본어 히라가하나를 배울 때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저항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유리야,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한글 교재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화를 내는 꿈이었죠. 깨어났을 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세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이날은 모음을 배우는 날이었죠. 김민정 선생님이 칠판에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의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예요. 가로줄 하나, 세로줄 하나. 너무 단순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합쳐볼까요? 의와 이가 만나서 아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오, 우.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일 수 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어 모음은 아, 이, 우에 오 5개뿐이었는데 한글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합이 되다니. 유리 씨, 뭔가 깨달으셨나요?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은 놀랐거든요. 아버지가 말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할까? 아버지는 항상 일본어의 우수성을 자랑했습니다. 한자와 히라가하나, 가타카나를 섞어 쓰는 복잡한 표기법이 깊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배운 한글은 달랐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6개의 기본 모음으로 체계화했다니. 이런 문자가 또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단순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거울 앞에 서서 한글 모음을 발음해봤습니다. 아, 오, 우, 이. 일본어와 비슷한 소리도 있고 전혀 다른 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발음이 되는 거지? 일본어는 제 모국어니까 당연히 쉽죠. 영어는 10년 넘게 배워서 익숙해졌고요. 그런데 한글은 겨우 며칠 배웠을 뿐인데 이렇게 자연스럽다니. 그때 선생님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배우기 쉽고 발음하기 쉬워요.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던 한글이 과학적이라고요? 네 번째 수업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이 칠판에 문장을 하나 써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글과 일본어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효율성이라고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갑니다를 일본어로 써보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썼습니다. 14글자였습니다. 한자 3개, 히라가하나 7개, 가타카나 4개가 섞여 있었죠. 이제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써놓은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한국에 갑니다. 9글자였습니다. 겨우 9글자로 같은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어떠세요? 한글이 더 효율적이죠?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일본어가 더 정교하다고 믿었는데 틀렸나요? 한글의 정보 압축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같은 내용을 더 적은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런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검색. 모든 면에서 한글이 유리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발음도 규칙적이어서 배우기 쉬워요. 일본어는 한자 때문에 같은 글자도 여러 가지로 읽잖아요. 맞았습니다. 일본어의 한자는 정말 복잡했죠. 같은 한자라도 단어에 따라 읽는 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우라고 읽기도 하고 오나지라고 읽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글은 어떤가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어가 더 정교하다고 믿었는데 아버지가 자랑하던 일본어의 깊이와 복잡함이 사실은 비효율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로 알고 싶어졌어요. 이 문자가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 아버지의 편견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조금 설레기도 했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한글의 기본기를 완전히 익혔죠. 오늘은 모의시험 날이었습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영역 모두 봐야 했어요. 김민정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자신감을 갖고 보세요. 시험지를 받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글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술술 읽혔어요. 쓰기 문제에서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썼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94점이었습니다. 유리 씨, 정말 대단해요. 이해력이 뛰어나시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억지로 시작한 공부가 언제부터인가 재미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일본어와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한국어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으시다니. 언어 감각이 정말 뛰어나세요. 집에 돌아와서 타케시에게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94점? 대단하네. 역시 당신이 언어를 잘하는 거야.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달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어는 10년 넘게 배워서 익숙해진 거고, 일본어는 모국어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한글은 뭔가 달라. 겨우 2달 배웠을 뿐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그냥 쉬운 언어인 거 아닐까? 쉬운 게 아니라 체계적인 거야. 규칙이 명확해서 외울 게 별로 없어. 일본어처럼 한자 읽는 법을 수십 가지씩 외울 필요가 없다고. 타케시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다른가? 응. 이상하게 한글을 쓸 때는 머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여. 마치 내 입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한글을 좋아한다. 아버지가 싫어하던 이 문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이 문자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요. 내일이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글로벌 승무원 마스터 자격 시험. 제 인생이 걸린 시험이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저를 지켜줄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죠? 2달 전만 해도 싫어했던 문자가 이제는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니. 도쿄 국제 컨벤션 센터. 글로벌 승무원 마스터 자격 시험장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 시험 구역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나?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어 시험자가 3배나 늘었어요. 한국 노선이 제일 인기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구역보다 한국어 구역이 가장 붐볐어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읽기 문제부터였죠. 한국의 IT 기술 발전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는 자신있게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2달 동안 배운 한글이 제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다음은 듣기 평가였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한국어 음성을 들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의 날씨는 맑고 기온은 섭씨 25도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단어가 이해됐어요. 마지막은 말하기 평가였습니다. 한국인 감독관 앞에서 직접 대화하는 시험이었죠.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카와 유리입니다. 일본 ANA 항공에서 10년째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발음이 정말 자연스럽네요. 한국에서 살아보셨어요? 아니요. 일본에서 2달 동안 공부했을 뿐이에요. 놀랍네요. 원어민 같은 발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한글 실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문자를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한국어를 정말 좋아하게 됐구나.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 달 후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서울 출장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설레고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카와 유리입니다. 공항 직원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어머,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날 밤 명동 호텔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치킨, 커피, 쇼핑. 모든 글자가 읽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에서 한국 승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승무원님, 한국어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일본에서 공부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배운 한글이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니. 서울에서 사흘을 보내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출장 어땠니? 좋았어요. 어디로 갔었지? 서울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울. 한국 노선이냐? 네. 그런 일을 하게 됐나? 아버지가 대놓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유리야, 넌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라서 더 한국을 존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였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한글로 쓰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얀 편지지 위에 펜을 들었죠. 무엇부터 써야 할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께. 첫 줄을 한글로 썼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한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문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한글이 제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달리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글자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편지를 아버지에게 줘도 될까요? 하지만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이 문자를 배우면서 저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 문자를 통해 저는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리야, 잠깐 이리 와봐. 서재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제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글이구나. 네. 읽을 수는 없지만 글씨가 예쁘구나.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한글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뭘 느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언어라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구나. 내가 그걸 통해 성장했다면 나도 인정해야겠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한 달 후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유리 씨, 동료 승무원들에게 한글 기초 수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요? 네. 한국 노선이 늘어나면서 다른 승무원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한국 관련 업무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날 10명의 동료가 모였습니다.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목적이 명확한 글자거든요. 제가 김민정 선생님처럼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발음이 일본어랑 비슷한 것도 있고요. 동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석 달 후 회사에서 저를 공식 한국어 교육 담당자로 임명했습니다. 이시카와 씨는 이제 우리 회사의 한글 전문가네요.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시작한 한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국어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카와 유리입니다. 이 문자가 제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8개월 전 저에게 한글은 싫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한글은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요. 모르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게 되는지를. 아버지의 편견 때문에 저는 한글을 늦게 만났지만 결국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는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각의 구조이고 삶의 논리이며 인간을 연결하는 과학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저처럼 편견을 가졌던 사람조차 사로잡을 만큼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제가 가르치는 승무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한글 배우니까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겠어요. 문자만 봐도 그 나라의 철학을 알 수 있네요. 이런 글자를 만든 나라니까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어서요. 아버지도 이제는 제가 한국어로 통화하는 걸 보며 미소 짓습니다. 유리가 정말 달라졌구나. 네, 저는 달라졌어요. 한글 덕분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편견을 딛고 저는 제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한글, 정말 고마운 문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저처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한글이 저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